챔피언스리그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랑 찬우 형이 함께 본 레알 마드리드 인테르, 그 다음에 시메오네도 올해 또 포르투랑이 어쨌든 거기 빼고는 골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첫 경기가 그래도 좀 비교적 이변이 꽤 있는 편이죠. 그리고 이 경기도 이변입니다. 클럽 브리에가 파리 생제르맹과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거는 경기 내용을 차치하고, 저는 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근데 다 차치하고 우리가 마치 영보이즈한테 맨유가 진 거에 대해서 완비사카가 퇴장을 당하고 링가드가 패스를 헌납하는 어시스트 같은 패스를 했지만 어쨌든 화살은 그렇다고 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클럽 브리에도 잘했고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렇다고 비교잖아. 파리의 이 스쿼드를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 이거는 그 경기에서 누구한테 화살이 갔습니까? 영보이스 대 맨유. 당연히 솔샤르죠. 솔샤르잖아요. 이 경기 포체티노입니다. 네. 왜냐하면 경기가 개개인의 어떤 그런 거보다도 총체적인 난국이었거든요. 어제 중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구만. 무질서하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저는 납득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경기라고 봅니다. 이 경기에서 기대를 받았던 거는 우리가 어제 컨텐츠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사용료? 네이마르, 네. 음바페, 메시를 사용하는데 일주일에 30억이 넘어간다. 네네네네. 1년을 사용하려면은 52주 기준으로 1,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대단한 쓰리톱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대를 했죠. 메시가 나오고 이들이 조합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웬걸? 이었고요. 1대1 무승부고, A조가 맨시티, 그 다음에 클럽 브리에, 파리 생제르맹, 라입지히잖아요. 사실 뭐 힘든 조긴 해요. 쉽지 않은 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브리에랑 그래. 무조건 두 팀이 올라가야 돼요. 라이프치히가 뭐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거기가 내가 봤을 때는 2강 1약이야. 브리에는 빼고잖아.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맨시티랑 파리 생제르맹이 1,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0.5. 그래. 그리고 이제 브리에가 제가 봤을 때 한 3 그 다음 정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경기를 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두 팀이 나갈 가능성이 크죠. 높죠. 근데 이거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아마 제가 파리 생제르맹 팬이었다면 보면서 포체티노한테 놀고 있네. 약간 이럴 것 같아요. 그래.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뭐 저희가 경기력적인 얘기도 이제 하겠지만 경기력을 떠나서 뭐 설령 경기력이 좋았다고 해도 결국에 지금 파리가 결과를 못 챙겼거든요. 이 매치데이 1 더군다나 뭐 이제 저희가 이따가 맨시티 얘기도 이제 이어서 드리겠지만 맨시티 같은 경우는 실점을 좀 내주긴 했지만 어쨌든 대승을 했어요. 이겼잖아요. 6대3으로. 많이 넣으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파리는 1대1 무승부에 승점 1점, 그리고 경기력이 좋았느냐, 뭐 합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정말 운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사실 그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아니다. 그러면 사실 화살은 얘기했듯이 당연히 포체티노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저희가 파리 생제르맹 얘기를 뭐 전문적으로 다룰 수는 없겠지만 형철이가 이제 원투펀치 합류하면서 리그한 경기 쪽을 또 많이 보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여러 가지 뭘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파리쿵님이 자료를 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렇죠. 아무래도 파리 경기는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로 봐도 우리가 포체티노 감독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의문을 자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오늘 경기에서는 포체티노가 과연 이들을 데리고 어떤 식으로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강한 의문, 그리고 어떤 거를 지금 좀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인업이 이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체티노는 사실 이 선수의 실력 여부를 떠나서 개예를 좀 중심축으로 쓰려는 어떤 그 3명 중에 1명은 확실히 쓰려고 하는데 개예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명실상부한 중원에 있을 베라티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또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비기는 건 이 팀에게 포체티노가 사실 이 선수가 없어서 이 선수가 이래갖고 비겼습니다. 그러면 돌았냐? 아니 근데 바이날둠 에레라 파레데스 저는 바이널둠. 그래. 바이널둠은 바이널둠 리버풀 바이널둠이야. 아니 근데 바이널둠은 이게 딱 그거란 얘기가 많더라고. 그냥 말이 뛴다. 끝. 앞을 못 봐. 바이널둠을 답답해했던 게 리버풀 팬들이 그거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고 전방으로 공을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된다. 와, 바이널둠이 이게 안 좋았을 때 그 바이널둠이에요. 바이널둠 에레라 파레데스면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이론적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합. 바이널돔이 이제 많이 좀 띄워주고 이제 뭐 파레데스 역할이 있을 테고 뭐 에레라 사실 뭐 이날 어쨌든 골도 넣었고 골도 넣었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조합성으로 그래 뭐 잘 맞추면 돌아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네, 근데 바이널돔 오늘 완전히 안 됐고요. 그다음에 파레데스도 이러다 보니까 좀 애매해졌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에 파레데스를 다니로 페레이라랑 바꾼 것도 과연 맞는 선택인가? 왜냐하면 이따 경기적인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이 경기에서 가장 문제된 건 후방에서 중원으로 가는 어떤 빌드업 과정이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브레가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거든요. 다 끊겨.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은 질질 끌고. 그러니까 어쨌든 브리의 입장에서도 바이널돔이 나왔을 때 압박을 세게 가하면 이 선수가 아까 형이 얘기한 그 앞을 못 본다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노림수로 들고 나왔는데 네. 사실 바이널돔한테 그렇게 압박 가하는 거 포체티노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토트넘 때 알았고. 그리고 이거 내가 알기로 본인 픽이야. 그 전에 있던 자원들이야. 그게 레오나르도 단장이 됐든 투헬이 됐든 누가 이렇게 데려왔겠지. 근데 이 바이널돔은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영입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쵸. 뭐 이제 본인이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이널돔을 포체티노가 상대를 안 해본 게 아니고 그래 봤잖아. 이 선수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경험을 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데려왔는데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 그것도 무슨 뭐 파리 입장에서는 이제 맨시티가 제일 난적이 있고 그럼 둘이 붙었다 치자. 그러면 와 이게 맨시티가 준비를 역시 맨시티다 펩이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이제 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파리 생제르맹만큼의 전력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상위권 2위 자리나 뭐 나아가선 1위 자리까지 한번 넘볼 수 있는 클럽들이 꽤 있잖아요. 리그왕 보면. 근데 그런 클럽들과의 경기도 아니고 벨기에 리그의 클럽 브리에와의 경기. 챔피언스 조별리그를 A조를 다 봤을 때 가장 약체라고 손꼽히는 팀이랑 1대1로 이런 식으로 비겼다라는 거는 사실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거야. 자, 이 경기 스탯을 보면 슈팅 수도 밀렸고요. 점유율은 뭐 높았다지만 의미 있는 과연 점유율인가라고 봤을 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개인적인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보면 메시가 엄청 좋지는 않았는데 이게 좀 날조가 있어요. 뭐요? 메시가 5km 뛰었다고. 아니야, 그거 좀만 차 8.3km 뛰었어요. 5km는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아주 소수의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말도 안 되고 메시가 엄청나게 좋은 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경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런 건 또 아니었어. 시즌 초반에 메시가 약간 한 두어 경기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었다고 봐요. 뭐 엄청 메시가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경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시가 완전 경기의 어떤 그 패배 원흉이다. 안 뛰었다. 이런 8.3이 높은 어떤 그 활동량은 아니지. 근데 메시는 사실 많이 알고 뛰지 있잖아, 않는 스타일이라는 거 알잖아요. 네, 이미 예전보다는 활동량이 기동성이 내려와 있다는 건 아는데 8.3이면 높은 활동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4kg, 5kg 이런 얘기 나올 건 아니야. 이거는 이런 거짓말입니다. 네, 믿지 마시고. 네. 믿지도 않으시겠지만 우리 방송 보는 분들은. 그다음에 네이마르도 사실 이렇게 좋지 않았어. 굳이 따지자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오히려 메시나 네이마르나 둘 다 안 좋았다.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예. 그리고 바이널도 아까 얘기했지만 앞을 못 봐. 왜 안 봐? 미드필더 아니야? 뒤에만 봐? 안데르손이야? 네. 전설의 팀킬 타카. 그거잖아. 그 빌드업의 빌드 다운. 그래. 팀킬 타카잖아. 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가 안 된다. 자, 그래서 팀적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가 잘 없어. 그러니까 결국 미드필더진이 그만큼 볼 전개를 못 시켰다는 얘기고 압박을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압박 수준이랑 수비 같은 것도 약간 좀 아까 얘기했잖아. 무질서하다. 질서정연하지 못하다. 좀 안일했다. 이게 약간 오합지졸의 느낌이야. 그 와중에 에레라 혼자 열심히 뛰어요. 에레라는 원래 그런 거를 좀 잘하는 선수니까. 그래. 수비에서 중원으로 넘어가는 패스가 돼야 원활하게 스타트가 되잖아. 근데 이게 간격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수세에 몰리죠. 왜냐면 그쪽을 이 브리에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방해했으니까 그거 안 좋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개개인의 문제가 아까 있었다지만 아까 얘기했던 거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그럼 감독은 뭘 했냐?로 돌아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영상의 메인은 탈곡기 포체티노입니다. 전제를 깔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어떤 스쿼드가 대단한 건 사실인데 사실 파리 생제르맹 팬분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사실 밸런스가 아주 좋은 스쿼드는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영입된 선수들이 많기도 하고 있기도 있고 중원에서의 밸런스로 봤을 때 6관왕했던 어떤 바이언
이런 경우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았잖아요. 그런 수준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좋은 공격진과 함께 팀워크도 다져야 되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사실 밸런스 문제가 좀 드러났다. 근데 이 밸런스를 포체티노가 다 일으켰느냐? 그건 아니다. 스쿼드를 이렇게 만들어 오는 데 있어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투헬 혹은 뭐 레오나르도 뭐 누구 하나 딱 너 때문이야 저 때문이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포체티노가 그 부분에 완전히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 100%는 아닌 거 아니야. 어쨌든 선수들의 그런 영향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로 깝니다. 네. 스쿼드의 밸런스는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는 최전방이 어마어마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지만 밸런스가 아주 완벽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 전제 깝니다. 두 번째, 브리에가 경기 준비 잘했다. 두 번째 베이스를 깝니다. 네. 자, 그거를 전제로 깔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체티노가 과연 이 팀을 이끌고 유럽 챔피언을 향해 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감독인가?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시즌을 뚜껑을 열기 전부터 좀 우려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렇지. 왜냐하면 이 아저씨는 타이틀을 메이저 타이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지난 시즌 포체티노가 뭐 중간에 들어왔다 치더라도 리그를 놓쳤죠. 리그를 놓치는 건 이거는 그래 뭐 그래 뭐 중도니까. 그래, 중도 부임이니까. 근데도잖아. 네. 그렇지 않아요? 그 레오나르도 단장이에요? 아니 레오나르도도 문제야 사실. 레오나르도도 문제긴 해요. 여튼 이런 상황에 있는 스쿼드로 밸런스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질서정연하게 정연한 어떤 빌더 패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뭐 패턴 B, 뭐 플랜 B, 그 다음에 전방 쪽에서 이러이러한 공격 패턴을 가져가야지라고 하는 게 그러라고 연봉을 받는 게 감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라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런데 후방에서 전방으로 풀어나오는 빌드업에 대해서 과연 포체티노는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았는가? 간격 유지는 제대로 됐는가? 그걸 못 해주고 있고 음바페에게 공을 줬을 때 사실 빠른 속공 때 음바페라는 무기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은 혼비백산입니다. 그러면 음바페를 제외한 섬세한 공격의 어떤 그림은 만들어놨는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포체티노의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중원에 에이스 베라티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 포체티노가 이거보다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경기이기도 하고 그쵸? 챔피언스리그 네. 그리고 이런 자원들이 들어오면 이거보다 나아질 거다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좀 세밀함과 섬세함이 메시와 네이마르 같은 선수는 이제 어느 정도 활동량적인 보조를 해줘야 되는 선수라고 봐요. 네이마르가 확실하게 내려와서 빌드업을 만들어주는 투헬 같은 어떤 그걸 만들든지 아니면 풀백을 올리든지 메짤라를 이용해서 이들의 엄청난 축구력을 이용한 어떤 뭔가 패턴을 만들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라인은 벌어져 있고 그러면 결국에 뒤쪽에서 음바페 이거 말고는 뭘 하냐? 그러니까 이 3선하고 2선 간격가 3선도 아니지 수비진하고 3선 간격이 기본적으로 벌어져 있으면 이것은 공격진에서 아무리 좋은 퀄리티의 자원들이 있다고 해도 볼 전개가 안 되는데 공격진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결국에 내려와야 되잖아. 네, 그러면 손해라고. 손해예요. 이거는 포체티노의 오롯한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쿼드 밸런스는 포체티노의 책임만은 아니니까 지분이 크다는 거죠. 근데 지금 경기를 이렇게 하는 거는 포체티노가 해결해야죠. 그게 이제 감독의 역량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주 아쉬운 경기였다. 이후에 정말 잘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신뢰감을 많이 주지 못하고 있어요.